좋은 거라고 권하는 거는 안 듣는 게 좋으세요. 그런 거는 이제 마케팅을 확률이 높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생TV의 최영준입니다. 오늘 명예전당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안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로 아토피 피부염을 보고 있는 안지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아토피 명의로 많이 언급이 되시는 만큼 저희가 아토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질환인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토피랑 아토피 피부염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생기는 만성 염증성 피부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토피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알레르기 질환, 그래서 아토피성 결막염, 비염, 천식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토피 원인이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변줄 만한 피부과의 가장 만성적인 질환이 건선이 있어요. 건선은 원인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치료제에서 100%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아토피는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아직 100%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크게 면역학적인 요인,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알러젠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인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면역학적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우리가 어떨 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려움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피부에 생기는 발진, 홍반이 생기기도 하고, 인설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줄가짐,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지거나, 다양한 증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토피 말고도 다른 질환도 많이 겹칠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아토피일 수도 있겠다 의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아토피는 사실 연령대별로도 굉장히 달라서 영아일 때는 태열이라 그래서 볼에 빨갛게 나타나고, 머리에 이제 새똥처럼 이렇게 각질이 생긴다든지 나타나고, 유아기 때는 팔 안 접히는데 그 다음에 오금 이렇게 생기고, 그 이후에 성인기가 될 때는 오히려 전신에 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나이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성인기에 생기는 아토피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아토피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고, 전문가의 진단이 되게 중요하고, 오랜 기간 봐서 이 사람이 아토피다라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은 그래도 좀 영유아나 청소년기 때 발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토피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릴 때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좋아지는 척 보이다가 오히려 청소년기부터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인기가 되어서 심해지는데 그 과거력을 봤을 때 어릴 때 태열처럼 있었던 경우가 많더라. 알고 보니. 네네.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는 진단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병의 경과를 보면서 그 증상을 보면서 진단하는 게 가장 크겠고, 그 외에도 피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수치라든지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피부 소견과 피 검사 같은 걸로 네. 확진을 하게 되는. 네. 아토피는 일단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치료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오픈 마인드로 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대부분의 환자들이 피부과에 오면은 단회성으로 한두 번 오면은 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토피 질환도 어떻게 보면은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만성 질환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환자 자신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건 진단을 받으면 내가 평생 약도 잘 먹고 그다음 생활 습관도 잘 고쳐서 병을 잘 치료하면서 가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과 질환들은 대부분들이 다 한두 번 병원에 오면 나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거 만성 질환이니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치료도 꾸준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한두 번 치료로 끝나는 건 아니고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토피 예방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예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아토피를 걸릴 거라는 걸 예측을 할 때 예방이 가능한데 그게 아직 없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죠. 엄마 아빠가 둘 다 아토피가 있으면 태어날 아이가 아토피가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위험합니다. 예, 아토피가 생길 수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방을 한다 그러면은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보습제를 열심히 바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크게 뭐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재밌는 거는 영국에서 그런 대단히의 그런 연구를 했어요. 반을 나눠서 그런 위험군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을 나눠서 보습제를 바르고 혹은 바르지 않고 해서 봤을 때 아토피의 발생률을 봤는데 근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있는 중이고 뭐 누구는 그 보습제의 성분을 봐야 된다, 누구는 뭐 다른 인자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방이라는 거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간에 많이 퍼진 속설 중 하나가 어릴 때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아토피가 잘 생긴다. 이런 네네. 얘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아토피 없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토피가 많아졌다. 그래서 그게 아마 환경적인 요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받아지고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아이들한테 막 오히려 지저분하게 하고 위생을 더럽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토피가 안 생기나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치면 땅콩에 많이 이제 더 노출을 시켜서 알레르기를 좀 줄이는 그런 연구는 된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교수님이 뭐 좀 추천해주는 습관이나 음식 같은 거는 하나도 없을까요? 음식에서 나빠지면 하지 마시라고. 아, 그냥 하다가 본인이 분명히 발견한 인과관계가 나빠지는 게 있으면 안 하는 게 맞고 생활 습관은 흔히 알려진 예를 들어서 진먼지님들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요. 모직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카페트라든지 그런 거는 분명히 나쁜 거니까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손톱 같은 거는 짧게 자르는 게 아무래도 가려워서 긁다 보면은 손톱이 길면은 본인한테 더 해가 되니까. 네. 아이들은 그런 거를 본인들이 더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더 짧게 잘라주는 게 좋고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좋은 걸 찾아서 하기보다는 나쁜 거는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보면 맞아요. 되겠네요. 좋은 거라고 권하는 거는 안 듣는 게 좋으세요. 그런 거는 이제 마케팅을 하기를 높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토피 환자들 계속 보면서 자꾸 반복하게 하게 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한테 많이 풀었으면 하는 말 같은 게 있을까요? 환자들한테 반복하게 하는 말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성질환이니까 그걸 본인이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되게 중증 환자가 많긴 하지만 간혹 경증 환자도 와요. 그래서 왔을 때 이제 가끔 전공의들이 의아해야 할 때도 있어요. 경증 환자인데 예약을 또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환자 다음에 또 와요?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저 환자가 경증이지만 다음에 어느 순간 또 나빠질 수도 있다. 아토피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커브가 있다, 분명히. 커브가 있는데 환자한테 내가 분명히 연고도 잘 바르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병원에 약속을 잡지 않으면 환자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다음 약속을 길게 잡지만 보자고 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본인의 병이 만성질환인 것을 잘 인지를 하고 게으르지 않게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인드를 갖추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군요. 맞아요. 신약이 나오면서 이제 나라마다 이제 자기 나라의 이제 데이터를 내요.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제가 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데이터 왜 이렇게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미국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미국은 환자를 한번 보고 대학병원에서 또 보는데 6개월 있다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보거든요. 아무리 이제 뭐 봐도 뭐 2달에 한 번 있다 보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환자한테 자주 보고 흔히 얘기하면 라뽀라고 얘기를 할까?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되게 좋은
네, 좋은 점이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추천하는 음. 그 아토피에 대한 확실한 출처 사이트라든지 뭐 자료 정보집 같은 게 있을까요?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조금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Q&A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A 하면 그러면 전문 선생님이 답변. 아니, 저희 홍보이사님이 열심히 답 달아주십니다. 와, 너무너무 좋은 사이트네요. 네. 지금까지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슨TV의 형준.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안지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